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펜타스 과학의 대표이사 강동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1 학부모님이신 거죠? 현 중3. 네. 어머니는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나이대가 저도 아들이 중3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97년부터 시작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마지막 학력고사 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차가 사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못하겠고 해서 이제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강사를 시작했다가 지금 2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 저희 막 이모 같고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되게 막 떨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같은 이제 학부모님 나이대니까 조금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그 같이 이제 학부모 친구 아빠가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입시에 대한 뭐 전체적인 뭐 그런 그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너무 또 복잡하고 많으니까 이제 과학만, 우리 과학학원이고 일단 과학 하나만 좀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 설명을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공부를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면 목적의식이에요. 목적의식. 공부를 왜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반포에서 통합과학도 진행을 하고 내신 화학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3 수업하게 되면은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무슨 과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그거를 말하는 친구들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저 무슨 대학 무슨 과 가고 싶은데요? 커서 뭐 하고 싶은데요? 그럼 나머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이 솔직히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반대로 쟤는 점수가 좀 나오니까 가고 싶은 대학도 있고 가고 싶은 과도 있는 거. 난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걸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걔는 목표가 없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 저 남들 다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일단 정말 이 아이가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확실히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부모님이 자식이랑 진로에 대해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싶으면 그럼 어느 대학에 어느 과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아이도 중3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이 중3인데 엘리트 운동을 하는 아이여가지고 야구를 하거든요. 저희 아들은 잠신중학교에서 이제 올해 이제 시즌이 다 끝났는데 초3 때부터 애가 운동에 미쳐가지고 1학년 때부터 축구하다가 3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6학년 때는 국가대표도 해서 세계대회 나가서 은메달도 따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걔한테 야구를 해라라고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야구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 친구들을 보면은 목표가 확실해요. 걔네들은 프로 가는 거예요. 프로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치열하게 운동하는 애들. 한 학교에서 프로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못 간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은 프로를 못 가면은 대학이라는 게 두 번째거든요. 현재 모르시는 게 있는데 대학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못 가면 대학 못 가면 끝이에요. 그냥. 그럼 걔는 이제 한 10년간 야구만 해왔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운동하는 친구 비교해보면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목표의식이 좀 목적의식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절실하지가 않구나라는 기분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일단 목적의식, 좀 목표를 좀 심어달라는 게 먼저 첫 번째 말씀이고요.
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은, 저도 이제 여기서 화학이랑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요. 이현애 원장님이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화학이랑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행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이제 모르죠. 벗으면 똑같이 생겼어요, 저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선생님, 물리랑 통합과학 수업하시고, 생명 선생님, 생명이랑 통합과학 수업하시고요. 총 저희는 지금 4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4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자, 과학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 중학교 때는 그냥 중1과학, 중2과학, 중3과학,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물상, 생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물상 안에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이 섞여 있죠. 근데 고등학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일단 고1 때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두 통합과학을 배웁니다. 통합과학. 이 안에는 이제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과를 가는, 물론 문과 학생들도 과학을 선택할 수 있지만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과를 가는 친구들은 과목은 일단 4개예요. 물, 화, 생지 4과목. 그 다음에 고3 때 공부하게 되는 과목은 마찬가지 4과목.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이과생들이 자, 선택할 수 있는 과학은 총 8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은 수능에서 보는 과목은 아니고 국민공통교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문과생, 이과생 구분 없이 다 배우는 과목.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면 좀 가급적이면 문이과를 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1학년 막판까지 내가 문과 갈지 이과 갈지 결정을 늦게 되면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이제 선행학습하는 게 늦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다 이과 갔으면 좋겠죠. 과학 입장에서는. 근데 이과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네, 지금. 이과생이 너무 적었었거든요. 뒤에 아버님도 계시지만은 저 때도 그렇고 생각나는 게 남학교 같은 경우에 20개 반 중에 거의 17반이 이과였거든요. 저 때는 고등학교 때. 문과 한 3반 정도. 근데 언젠가 문과 이과 비율이 거의 같아졌다가 지금은 조금 이과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달라진 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이과생이라면은 공부 이제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게 이제 물리학과 또는 전기전자공학과 이쪽이었어요. 그 다음 건축, 토목, 지금은 전부 다 의대죠. 잘하는 친구는 의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으로 들어와서, 자, 내신 과탐을 보시면, 자, 이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1이 됐다. 자, 고1이 되면 학교마다 다른데, 자, 4인 통합과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통합과학을 학교에 4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통합과학 안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물화생지가 나눠져 있는데 학교에 4명의 선생님이 이 파트는 내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이제 A, B, C, D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4분이 하시는 학교들이 요 학교들이고 3명이 하는 학교가 있고 2명이 하는 학교가 있고 사실 몇 명이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통합과학 내신 대비를 할 때 자기 학교에 맞는 데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인원이 이렇게 뭐 솔직히 많지가 않아서 좀 소수로 하기 때문에 다 반을 찍거든요, 학교별로. 근데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그냥 단과식으로 한 번에 수업 빵 치고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부분 때리고 열학교를 모아놓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보충으로 해줄게, 뭐 동영상으로 제공해줄게 하는데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학교마다 진도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4명에서 진행하는 통합과학이라고 해도 다 달라요. 나가는 부분이.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통합과학 시험 대비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세화고등학교랑 세화여고는 많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거의 원과목 수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특히 세화고. 그리고 저희도 수업 중에 항상 아이한테 학교 프린터 갖고 와봐. 학교 선생님이 뭐 어느 거 중요하다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통합과학 선생님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이 통합과학 수업하는 거고 화학 선생님이 통합과학 수업하기 때문에 자기 파트에 갔을 때 조금 문제를 세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좀 고3 것도 막 섞어서 넣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파악도 좀 필요한데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라는 게 저희들이 프린트 갖고 오라고 해서 필기한 거 보고서 아, 이것도 가르쳤어? 아, 니네 학교에서 양아치네. 하면서 이걸 왜 가르치니? 하면서 아, 나올지도 모르니까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대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2학년 때 가면 미리 조금만 알아두세요. 자, 2학년 때 가면은 원과목 아까 원과목 4개 있었죠. 물화생지 원 4개 중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3개를 선택합니다. 학생들이 3과목을. 저는 물화생 할게요. 화생지 할게요. 물화지 할게요. 자, 대부분이 이제 3과목 선택해서 내신을 치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은 집중이수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집중이수 제도. 집중이수 제도를 하는 학교들은 반포고랑 오산고가 있습니다. 집중이수가 뭐냐면요. 반포고 같은 경우에 과학중점학교라고 해서 1학기 때 아이고 1학기 때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을 끝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진도를 엄청나게 빨리 나가야 돼요. 한 학기에 끝내버립니다. 저 3개를 다 그냥.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이 원과목 3개 선택하는 학교는 그냥 물리원을 내가 선택했으면 1년 동안 쭉 나가거든요. 1학기에 1단원, 2단원 시험 보고 2학기에 3단원, 4단원 차근차근히 나가는 반면에 이 집중이수들은 물리원 끝, 화학원 끝, 생물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게 뭐가 안 좋냐면은 이 학생이 만약에 화학원을 수능에서 선택할 학생인데 이 학생은 1학기에 화학원을 끝냈잖아요. 내신으로. 그 다음에 2학기에 가서 화투라든지 화투, 생투, 지학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능에서 화학원을 시험 볼 건데 이 학생은 2학기에 가서 화투를 아예 손을 놓고 안 합니다. 내신 대비 때가 아니면 잘 안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백기가 생긴 다음에 다시 이제 고3 돼서 이때 다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집중수가 안 좋아요. 끊어진다는 거. 어떤 과목을 끊지 않고서 계속 쭉 해야 되는데 오히려 2학기에 선택 과목을 집중수를 하면 그건 좀 좋긴 한데 하고 바로 뛰어서 복습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1학기에 끝내버리게 되면 2학기에는 그 과목을 좀 안 해서 오히려 이때 가면 좀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하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수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수능에서는 과학 선택을 어떻게 하냐? 과학 선택은 총 선택 과목은 8과목이에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투, 화투, 생투, 지구과학 투. 이렇게 8과목인데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꼭 해야 되는 과목은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물리화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 선택 2개, 원이나 투 중에서 선택 2개를 하는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제일 많이 합니다. 수능에 선택하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가 두 번째를 무조건 투를 하나 해야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서울대를 빼놓고는 아이들이 투를 수능에서 선택을 안 합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고3 때 가서 내신을 치렀기 때문에 공부량이 좀 적어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생명과학, 지구과학 해야 되냐? 좀 이따가 제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제일 많이 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그 다음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은 화학, 물리 순서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변화는 뭐냐면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물리가 25%에서 28%로 조금 늘었죠. 선택자가. 화학이 33에서 37로 늘었죠. 생명도 조금 늘었네요. 지구과학은 7%, 8% 가까이 줄었죠. 요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면 요 물리화학이 예전에는 제일 많았어요. 수험생 수가. 그때가 저도 화학 가르치면서 참 좋았는데 학생 수가 막 많아지면 이제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 응시생 수가 많아지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물리화학을 버리고 사실 다 지구과학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과학 강사가 이 과탐 전체에서 매출 1위에요,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많이 좀 특히 지구과학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구과학이 많이 어려워져서, 요게 늘어나는 인원이 지구과학에서 온 인원들이에요. 지구과학 쉬운 줄 알았는데, 지구과학도 어려워서 못하겠다. 다시 화학해야지. 다시 생물해야지. 이렇게 넘어온 인원들이어서, 지구과학이 앞으로도 좀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사실 물리화학이 너무 적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그 피해로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걱정은 안 하지만 학생들이, 이과를 가고 건축공학과, 물리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가는 친구들이 물리화학을 선택을 안 해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택해서 건축공학과를 가니까 대학교에 가서 또 가외를 받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대학교 가서 물리를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여간 자, 수능에서는 두 개를 하는구나. 뭘 해도 상관이 없구나. 꼭 우리 아이가 물리화학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자, 수능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모든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요 4개 또는 3과목을 한번 배워봅니다. 배워보고서 이제 고3 때 저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고3 때 가서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 빼놓고는 대부분 이제 원과목 2개를 결정하니까 이거를 뭐를 선택해야 되냐? 부모님들도 많이 물어보고 특히 부모님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회 때 정말 많이 했던 내용인데 맨날 설명회 하면은 저거 해달려 와가지고 무슨 과목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이거 무슨 과목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좀 설명해달라. 자, 정답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유리한 과목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는 거는 내가 다 잘할 때 이야기예요. 내가 물화생지를 다 잘해. 내가 다 잘하면 내가 어차피 난 다 맞을 건데 뭘 하는 게 유리하지? 일단 딴 애들이 다 못 맞는 걸 하는 게 유리해요. 어려워하는 거.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거. 근데 나는 다시 말해서 어떤 과목 하는 게 유리해라고 물어보는 거는 유행을 바라는 거죠. 복권인 거죠. 저는 못할 건데 망칠 건데 그래도 어떤 걸로 하는 게 덜 망칠까요? 그런 질문이나 같아서 일단 유리한 과목은 없고 쉬운 과목 절대 없습니다. 이거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이 점수 가지고 대학 가고 수시에 최저 마치고 자기 인생의 당락이 결정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시험. 근데 뭐가 어렵냐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물리 좀 이따 물리 상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생명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시간 부족이에요. 30분 안에 20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부족하고 유전 쪽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제가 이제 항상 지구과학 우리나라 스타 1타 강사가 제 친구니까 제가 많이 물어봐요. 지학에 대해서. 어떠냐면은 얘기하는 게 지구과학은 사실 계산은 별로 없거든요. 자료 해석인데 못 보던 자료가 툭 튀어나오면 애들 당황하고 못 풀어요. 잘. 지구과학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워낙에 부족한 상태에서 올라와요. 지구과학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리과학은 선행을 많이 해도 지구과학을 선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과학 하다 안 돼가지고 보통 3학년 때 가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평상시 2학년 때 어디 가서 수업을 내신 대비하면서 들을 수 있는 데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학습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안 돼 있는 상태로 올라와서 고3 때 가서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리고 이과적 성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해요. 이과로 오면은 안 됐어야 될 친구들이 많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또 많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화학은 제 전문 분야니까 화학은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냐, 왜 어려워하냐. 사실 뭐 킬러 문항도 사실 이 시간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학생들이 30분 안에 20문제를 풀거든요. 수능이라는 게 과탐. 그럼 이 20문제 중에서 화학 같은 경우는 한 13문제는 되게 쉽고 5문제 정도 조금 어렵고 2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해요. 킬러 문항 혹시 들어보셨어요? 킬러 문항? 물리에도 킬러 문항이 있고 뭐 생명에도 킬러 문항이 있고 지구과학은 킬러가 없어요. 근데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는데 화학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화 반응이랑 산화 환원 반응, 요 중화 반응이랑 산화 환원이 킬러 문항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18문제를 거의 15분에 풀어야 돼요. 18문제를.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1분이 걸리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 킬러 2문제를 갖다가 거의 15분에서 10분, 좀 부족하면 10분에서 좀 남으면 15분. 이거는 바로 안 풀려요. 생각도 해보고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 15분 안에 18개 다 마치고 요거 둘 중에 하나까지만 맞으면 1등급 무조건 나오거든요. 화학 1등급 컷은 항상 47이거나 이 아래예요. 그러니까 47이면 3점짜리 하나 틀리는 건데 요 3점짜리 이제 요거 하나 틀리면 47점으로 1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딱 풀어놓고 킬러 둘 중에 어려운 거 하나 버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1등급 맞는 친구도 있고 2등급 맞는 친구도 있고 3등급 맞는 친구도 있는데 1등급 맞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굉장히 빨리 풀면서 실수 안 하는 친구들. 빨리도 푸는데 실수도 안 해야 돼. 2등급 맞는 친구들은 빨리 푸는데 실수 좀 하는 친구들. 그러면 이 3명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 화학 지식 정도는 어떠냐. 이 친구들을 만약에 시간을 1시간을 주잖아요. 그럼 3등급 맞는 친구들도 20문제 다 맞춰요, 화학은. 얘나 얘도 시간만 충분하게 주면 다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거예요. 못 풀고. 그러면 시간 부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거의 숙달, 그러니까 이게 화학을 잘하려면 화학의 달인이 돼 있어야 돼요. 화학의 달인이. 완전 베테랑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업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거든요. 3학년 친구들인데 여기 원장 선생님이 이제 화학원 수업을 끝내고 대표님 화학2 수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겹쳐서 대표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해줄게 화투. 걔는 화투를 하거든요. 중3 아이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4명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팀을 맞춰와가지고 지금 1년 동안 화학원을 3바퀴 돌렸대요. 걔네들을. 그리고 화투를 이제 걔네들은 서울대 목표로 화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가 화투를 한다고 그러면 화투 하기 전에 고3 요번에 10월에 모의고사를 쫙 풀려봤어요. 와, 대부분 43, 47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진짜 잘 돼 있구나.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워낙에 좀 빨리 시작한 친구들이고 빨리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진짜 많이 해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화학 한번 끝냈어요. 화학 좀 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달인이 돼 있어요. 달인이. 거기 이제 또 여학생 한 명은 뭐 외고를 그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화학을 잘해? 화학이 좋대요. 화학이 너무 재밌대요. 이름이 지유여서 내가 별명 줘줬어. 넌 화천지유다. 화학 천재 지유다 너는.
화천대유를 모르니까 안 웃더라고 얘는. 그래가지고 화학 천재가 돼 있어야 돼 진짜. 잠깐 그럼 물리에 대해 잠깐만 한번 물리원 선생님 모시고 아까 앞에 뵀던 그 조희전 선생님이라고.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원래 검했었는데 마스크 벗으면 더 멋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모신 이유는 제가 화학은 좀 이제 어떻게 해야지 화학은 잘한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물리는 애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리를 못하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있죠. 물리 어렵다. 그리고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머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수학을 못하면 물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좀 수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리를 선택하는 걸 꺼려하기도 하고 애초에 마음의 벽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사실 친구들이 물리라는 과목을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수학의 수준은 중3 정도? 많이 잡으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 친구들이 물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학 때문에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냐면 일단 친구들이 잘못된 물리적인 접근을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모든 물리적인 생각과 경험을 하면서 진행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잘못을 했어. 내 아들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때리면 아이가 아프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겪게 되는 물리적인 경험이고 체험이고 지식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지내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식과 지식과 법칙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수업을 들어보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랑은 뭔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공식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요거를 못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입견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태까지의 물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진해져 오면서 옛날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던 뉴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미 그러한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지금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건데 그럼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물리를 하려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건 수학처럼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제일 처음에 친구들한테 수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힘이 뭘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힘은요? 라고 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친구들한테 힘이라는 건 어떠한 물체가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 운동 상태라는 게 빠르기랑 운동 방향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은 처음에 그러한 정의에서부터 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힘과 내가 겪었던 지식과는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러한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수학 문제처럼 어떤 문제 유형만으로 내가 구분을 해가면서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 그게 토대가 이렇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우리 과학이나 물리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우리가 세워놨던 이 지식과 정의를 보충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러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수학 공부하듯이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물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공식에다 대입해서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배워놓은 공식은 이거니까 이렇게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당시에는 풀리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제대로 된 개념과 정의가 잡혀있지 않으면 그러한 유형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물리에 대한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상태에서 방향을 잘못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러한 과목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장 처음에 잡으면서 진행을 한다면 그러면은 친구들이 수학처럼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물리를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네 과목 사실 쉬운 과목이 없어요. 다 어렵고 일단 학생들이 이제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지구과학이랑 아무래도 생명과학이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좀 암기 부분이 많잖아요. 물리는 사실 이론은 적은데 계산할 게 되게 많고 화학은 어떻게 보면 이론과 계산이 좀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지구과학이 10대인다.
나는 물리 안 하고 지구과학 해야지 라고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한 친구들이고, 애들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배울 때도 나타나는데, 나 지금 물리 점수가 안 나오는데 죽어도 지구과학은 싫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지구과학 못하겠어요. 물리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 생명과학은 진짜 못하겠어요. 차라리 화학하는 게 나아. 이렇게 본인의 이제 약간 캐릭터나 이런 적성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점수를 보고 쫓아가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끌어올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조금의 투자를 해가지고 점수를 잘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있을까? 그런 과목은 절대 없다는 거, 진짜로. 말씀드린 대로 이 등급 컷을 보여드리면 지구과학 1등급 컷이 더 낮아요. 점수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수능에서는 쉬운 과목이 없다. 무조건 많이 하고 남들보다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대충 조금 해가지고 점수 많이 나오는 과목은 없다. 그리고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한 번씩 겪어보잖아요. 물리도 해보고 화학도 해보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답이 나와. 나는 화학은 진짜 안 된다. 물리는 안 된다. 지구과학은 너무 싫다. 그런 친구들은 정해놓은 다음에 누구나 다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걸 깨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능인데 또 이과생인데 과학을 잠깐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죠. 근데 반포는 그런 걱정을 안 해요. 제가 반포는 워낙에 반복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미리 해놓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심해져요. 뭐냐면 안 해요. 저희 학원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게 반포에 있고 분당에 있고 이제 맨 아래는 영통에 있거든요. 영통은 과학이 방학 때만 애들이 많이 들어요. 방학 때 듣고 학기 중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방학 때만 들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학기 중에 또 과학 수업 논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게 뭐 과학학원을 다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학은 이과생이 된 이상 꾸준하게 계속 해야 돼요. 일주일에 시간 정해놓고 빼먹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해야 점수가 나오지, 잠깐 그때에서 점수 나오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지역 친구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한 가지 이제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자식이 운동하다 보니까 되게 공부랑 운동이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공부랑 되게 비슷해요, 운동이랑. 얘도 입시잖아요. 프로를 가고 대학 가는 게.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았어요. 경기도에서 야구를 시키다가 제 사촌형 아들 조카가 기아에 갔어요. 기아 타이거즈 이제 프로에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중학교부터는 무조건 서울 와서 해야 돼. 프로 가려면. 서울 와야 돼. 그래갖고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은 잠실이기 때문에 잠실 초중고를 나와가지고 그래 뭐 저 형이 사촌 형이 프로를 보낸 형이 서울로 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 조카의 바로 1년 후배가 이정범 아들 이정우거든요. 둘 다 희문고 나왔는데 이정우도 중학교 때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형 근데 왜 서울로 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너 학원 하잖아. 왜 애들 대치동이랑 강남으로 왜 오르는 거야? 라고. 거기 학원 많고 선생님들 많이 몰려있지. 똑같아. 서울 애들이 야구 레슨 많이 시키고 한약 많이 먹여. 그래서 잘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리고 서울 중학교들이 전지훈련 좋은 데로 가. 그러니까 학원하고 똑같구나. 레슨 많이 하고 좋은 레슨 선생님도 서울에 있고. 근데 반포도 뭐 어마어마하죠. 반포도 이쪽도 보면은 학부일이나 이런 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중3 학부모라면 어떻게 공부를 시키겠냐. 일단은 지금 이제 3학년은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좀 빨리 보니까 일단 통합과학을 한번 끝냅니다. 2개월 동안에 통합과학을 끝내는데 통합과학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너무 쉬운 내용들도 많아요. 마시면 생태계라든지 막 이런 거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통합과학에서 물화생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만 뽑아서 저도 10주 특강을 하는데 통합과학을 한번 먼저 끝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저희 아이는 이과를 갈 건데 어차피 이과를 갈 아이인데 이거를 스킵하고 요거부터 배우라고 하던데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건 뭐 내신 때 가서 그냥 하면 된다는데요. 왠지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나는 원 과목을 많이 해놨어. 근데 정작 통합과학은 자신 없어가지고 고1 때 시험을 망치면 자신감 확 떨어진 모든 시험은 처음에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도 잘해야 되고 2학년 때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 물리도 다 있고 여기 안에 화학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없는 게 여기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안 다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화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하고 막 반응하는 것만 중앙청 배워요. 중화 반응만. 근데 이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린다. 이런 예가 나와요. 그럼 통합과학에서는 그게 나오면서 이제 그게 중화 반응이 예로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선생님 이거 생선 비린내에다가 레몬즙 뿌리는 게 왜 중화 반응이에요? 뜬금없이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몰랐어? 통합과학 때 배우는 건데 그러면은 통합과학은 열심히 안 해가지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랑 완전히 별개 과목이면은 안 해도 되지만 이게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인이 물화생지가 어떤 게 더 또 재밌는지 내가 좀 적성에 맞는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무조건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통합과학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죠. 겨울방학 맞이했을 때는 원과목을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원과목을. 뭐 대부분 물리원, 화학원을 먼저 한다든지 난 물리는 안 할 거야 그러면 뭐 화학원, 생물원을 한다든지 지구과학원은 굳이 미리 선행을 많이 할 거면 인강 쪽을 들어야 돼요. 지구과학은 개설이 잘 안 돼요. 선택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밌는 게 수능에서 보는 친구들은 많지만 미리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원과목을 하고 이제 딱 고1 이제 3월에 이제 새 출발한 거죠. 이제 신학기가 되면 이때는 내신 대비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3, 4, 5, 6, 7개월 동안 통합과학만 해요. 애들 일주일에 과학 공부 몇 시간 하지도 않아요, 사실. 기간으로 보면 되게 긴 것 같지만 이래봐야 학원에서도 많이 해봐야 한 8번, 7번 정도 수업해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그다음부터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그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체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문제집에는 시중 문제 거의 다 풀어봐야 되죠. 기출 문제 풀어봐야 되죠. 하다 보면 시험 기간 딱 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 딱 되면 여름방학 짧잖아요. 이제 4주밖에 안 되면 이 4주 동안에는 원 과목에서 좀 어려운 파트만 집중적으로 한번 이거 한 번 배운다고 알 수 없지만 킬러 파트만 또 한번 하고 그 다음 다시 2학기 되면 또 충실하게 통합과학 내신 대비하고 이제 고2 이제 되기 전이지만 이제 고2 겨울방학 때 스텝 2 이 스텝 1이나 스텝 2의 차이는 뭐냐면 내신형 기본 문제를 푸냐 수능형 문제를 푸냐의 차이점이에요. 내신형 기본 문제는 뭐냐면 뭐 완자나 뭐 우공비나 셀파 이런 문제집 보면 앞에 이렇게 좀 짧은 문제 있어요. 이렇게 2단락돼 있어가지고 좀 짧게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내신형 문제, 수능에는 안 나오는 기본 개념 문제 풀고 스텝 2에 가서는 수능형 문제를 풀어야 돼요. 수능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원과목 내신 대비하고 여름방학 때 킬러만 더 집중적으로 하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내신 대비하고 이제 고3 시작하는 거지. 이때는 자기가 명확하게 수능 과목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잠깐만 또 말씀드리면 고2 내신 시험은 이 문제가 내신형이냐 수능형이냐 내신형이냐 수능형이냐의 차이인데 수능형이라는 건 뭐냐면 고3들 봤던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씩 변형한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이 비율이 거의 5대5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내신 대비가 동시에 수능 대비가 돼요. 특히 세화고 같은 경우는 거의 수능형 문제가 대다수예요. 세화고등학교 화학시험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세화고반을 대비를 해봤는데
고3 애들도 갖다 주면 잘 못 풀어요. 그 수능에 나왔던 것만 변형해서 푸는데 그래도 고3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2문제지만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그 킬러 단원 1학기 중간고사에 시험 보거든요. 킬러 문제만 쫙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물론 다 기출됐던 걸 변형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서 푸는 거지. 이거는 고3 아이들한테 만약에 모르는 상에서 풀려면 시간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다음 통합과학 내용은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자세하게 뭐 공부할 건 아니니까 대략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이 물질과 규칙성에서 이게 물화생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게 이제 통합과학 책에는 나눠져 있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학 파트야. 이 통합과학에서는 인위적으로 물화생지 나눠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저희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거의 1단원은 화학 파트 쪽이고 많이 어려워하는 게 별표. 이런 거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화학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질을 배워야 되는데 우주에서 원소가 어떻게 생기냐. 어렵겠죠. 막 핵반응해서 막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원소들 막 주기율표 어머니들 배웠잖아요. 그 분류해서 이제 주기율표 막 배워야 되고 걔네가 금속과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어떻게 붙는지 막 그런 거 배우는 거 어렵죠. 화학이죠. 그런데 2단원 가서는 사실 좀 쉽습니다. 여기 파트는 좀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어렵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생명체, 구성물질, 세포 뭐 이런 거 뭐 단백질, 탄수화물 뭐 이런 거 뭐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고요. 2단원 가면 이제 이름이 되게 좀 어렵거든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이렇게 제목은 되게 안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어려워하는 역학이에요. 2단원에 있는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 다 나오고 그 물리하는 역학 있죠. 운동량, 충격량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합과학 내용만 놓고 보면 안 어려운데 통합과학 문제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 그 정도 수준으로 안 내요. 물리 원 수준으로 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저희가 또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이쪽은 또 쉬워요, 그냥. 뭐 지구과학 쪽 외우는 거랑 뭐 세포 쪽이랑 물질대사 쪽이랑 뭐 여기가 또 이제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유전 이게 들어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자, 3단원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지금 좀 시험 보는 게 이제 3단원 좀 많이 보거든요. 여기 이제 화학 반응과 산화하는 반응, 중화 반응 이게 아까 말한 화학원에서는 킬러 파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로 보면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살짝 원가정 수준으로 내버리면 또 어려워집니다, 여기가. 근데 우리는 학교 선생님 계속 파악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어려운 거 가르쳤어? 가르쳤다면 그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어려워하고 여기는 뭐 다 암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4단원 쪽 가면 여기 전기 에너지라는 게 이제 이게 물리거든요. 막 전력 나오고 전기 에너지 나오고 발전 나오고 여기 빼놓고는 나머지는 또 무난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은 말씀드리면 뭐 원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학교마다 나가는 방식이 다 다르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다른 학교야. 진도가 안 맞아. 선생님 이거 우리가 시험 보면 안 들어가는데요. 저번에 봤는데요. 그래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듣고 있어. 좀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너는 집에 가고 다른 날 다시 잡아줄게. 니네 학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학교별로 나눠서 수업을 해야 돼요. 완전히. 자, 그래서 통합과학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과학 전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물화생지 중에서도 원과목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 원소 생성과 별해지나 원소의 지금 화학원에 다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화학 결합 그 다음에
이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아까 말한 이제 물리, 운동량, 충격량, 뭐 뉴턴 운동 법칙 이쪽. 그다음 생물에서 기본될 수 있는 세포 쪽이랑 그다음에 유전 쪽, 그다음에 산화 환원 쪽, 그다음에 물리의 전기 에너지. 통합과학에서 어려워하는 것만 잘 뽑아놨어요. 뽑아놔가지고 요거를 10주간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다들 하시는 얘기겠지만 애정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학생하고 교감하면서 정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친절하게 뭐 솔직히 막 3, 40명, 50명 앉혀놓고 수업하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다 파악해가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풀립니다. 문제 이만큼 내가 풀 거 아니고 걔가 풀 거니까 나눠주고 틀린 거 체크해서 같이 못 푸는 문제 왜 틀렸는지 알려주고 하면은 시험 잘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만 따라 한다면. 하고 시간 이렇게 자 3개로 깔아놨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사실 제가 입시 쪽 저희 뭐 컨설팅 하는 분 모셔가지고 좀 입시에 대한 얘기도 할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되면은 뭐 대형학원도 그렇고 들을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과학학원만 지금 하고 있고 과학만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부모님들한테 뭘 알려드리지? 일단은 과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통합과학 원과목 4개, 투과목 4개 고1 때 통합과학 안 중요한 게 어디서 다 잘해야 돼. 일단 시험은 다 잘 봐야 되잖아요. 통합과학도 잘해야 되고 2학년 때 가서는 원과목 3개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수능에서 뭘 선택할지 고르면 되는 거고 고3 때 가서 투과목은 거의 안 해요. 내신 대비로만 그게 또 이제 그 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대 가는 친구들만 지금 투과목을 하는데 그것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투과목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 없고 미리 해야 되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수시를 준비하는데 이제 과학 논술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과학 논술은 지구과학 논술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하는 친구들 조금 불리하긴 해요. 그리고 논술하려면 투도 해야 된다는데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인 게 논술을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투과목 미리 할 필요는 없고 그 학교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그 논술에 필요한 투 개념 정도만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를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통합과학은 한번 배워놓고 그 다음 내신 대비 때 충실하게 하면서 시험 잘 보고 그 다음 원과목은 될 수 있는 한 여러 번 반복해 놓는 게 좋다 해서 내가 고3이 됐을 때 원과목을 편안하게 일단은 원과목도 저희가 준비시키는 게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다 맞으라고 안 하거든요.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2번 문제에서 20번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9번, 20번 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보통 화학은. 그러면 이거 30분 안에 이거 2개 빼고 푸는 훈련부터 시켜요. 이거 빼고 다 맞으면은 몇 점이에요, 어머니? 44점이에요. 44점이면 얘는 몇 등급 받냐? 2등급 받아요, 화학. 그럼 최저도 맞추는 등급이에요, 2등급이면은.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일단 해놔라. 킬러 놔두고 해서 아이들이 요쪽 부분 계속 해가지고 요것만 딱 안정적으로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여유있게 이거 2개 준비하면 되거든요, 빡세게.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다 못만 여기서도 막 틀리면서 어우 화학 킬러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이것도 다 못 맞히는데 아직.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반복해서 완벽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내가 고3에 딱 올라가서 이 정도는 초반부터 맞아주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이거를 언제 빨리 만드냐의 싸움이에요. 3월에 딱 모의고사 봤는데 3월에 이미 이게 돼 있으면 너무 편안한 거고 이게 5월에 완성되는 애, 6월에 완성되는 애, 7월에 다 틀리거든요. 막 지금 10일 이제 10월인데 아직도 이거 못 맞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친구들은 좀 애절하게 준비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근데 많이 준비한 친구들은 정말 편안하게 풀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원 과목은 시간이 되면 노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좀 반복적으로 많이 넣는 게 유리하다. 우리 아이가 물리를 잘해요, 화학을 잘해요라는 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 푸는 선수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